작화 단계에서 이 배경이 요 스토리 구상할 때, 세계관 고민할 때 이때 구상되기도 해요. 왜냐? 배경이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그 다음에 후반 작업입니다. 이때쯤이면 여러분 요즘 말풍선 약간 정원으로 많이 쓰는 거 알죠? 왜 그래요? 정원으로 했어. 그러니까 말풍선이 요거트인가 아니면 일본식이면 요거트인가 그렇잖아. 근데 요즘은 정원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왜 그러겠어요? 가독성 때문이다. 그리고 해외 번역 때문에.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뭐 각국 어떤 거에 맞기도 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해치지 않고 그림 밖으로 자꾸 말풍선이 빠지는 추세예요. 물론 이제 그런 추세를 허겁지겁 따라가란 말이 아니고 왜 그러고 있는지는 알아두라고. 자, 말풍선 식자도 대단히 고민하셔야 되고요. 효과선, 효과음은 요 뒤에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 디자인을 많이 간과하는데, 컷과 컷 사이 거리는 예를 들면은 요게 핸드폰이라면 내 앞에 컷이 요쯤 사라지고 있을 때 여기서 세 컷이 들어오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정 거리는 그거예요. 이거를 너무 멀리 혹은 너무 가깝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너무 가까우면 답답하고요. 너무 멀면은 내가 로딩하는 줄 알고 좀 짜증나요. 순간순간 이렇게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편집 검수 받고. 검수는 여러분 오탈자 검수 이게 좀 편집자들한테 막 맡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탈자 안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제 잡으셔야 돼요. 요거 할 때 이제 문법, 가독성 체크할 거고, 스타일 연구, 레이아웃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요때의 문법이라 하면 요때의 문체와는 좀 달라요. 이때는 내가 밥 먹었니로 쓸 건지 아니면 밥은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이에요. 문체는 이런 부분이고, 밥 묵었니? 그러면 이거는 사투리가 아니다, 오타다, 이거는 문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투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투고를 살짝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세상에서 단맛쓴맛 조금 보게 될 거예요. 작품 기획을 했는데 연재 제안을 하고 싶다, 아니면 공모전에 뭐 투고를 하고 싶다, 플랫폼에. 이때 기획서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할 일이 있겠지. PPT 디자인이나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앞에서 막 휘황찬란하게 발표를 잘하고 뭐 스티브 잡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떠듬떠듬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기 작품의 주된 재미 요소와 어떤 걸 어필하고 싶은지, 대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5분 정도 말해봐라. 그럼 말해야 돼요. 하자고 칠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말을 해야 돼. 담당자 만나야 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서가 짱짱하게 돼 있고, PPT를 내가 준비했다, 그 다음에 내 원고 3화분 있다, 그 다음에 기획서 딱 들고 가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엄청 붙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는 능글능글 맞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사후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고가 됐다고 해서 지금은 성공했다, 수고했다, 이제 완전 대박 나다,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완성된 원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와중에 뛰어야 돼요. 우리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마케팅 어떤 게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내 기획안과 내 작품이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여기다가 적어서 그 PD를, 편집자를 설득해줘야 돼요. 그 플랫폼에서 요거 싫으시면요, 요런 팬층이 좀 두터워질 거고, 뭐 그런 걸 자기가 약간 다 결론으로 다 결론으로 약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필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들이랑 소통도 하시고, 안 하겠다, 나는 일자 안 하겠다, 댓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상관은 없어. 근데 할 거면 뭐 어떻게 할 것이니, 뭐가 효과적인지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평회나 런칭을 준비할 건데, 지금 내가 요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인데, 저는 유통창작 클럽에서 마지막에 과제는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스스로 이게 완결된 상태에서 영상을 딸 거예요. 5분 정도로 발표를 하는 거죠. 내 작품이 어떻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건 완전 대박입니다, 하여튼 부탁합니다 라는 영상을 따서 전부 다 돌려볼 거예요. 그리고 보낼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낼 거예요. USB에 원고 담아서 메일로도 보내고, 영상도 같이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편지도 막 보내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담당자가 좀 감동받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아이고, 이 젊은 친구가 되게 열심히 보냈네 할 거 아니에요. 막 우편이 와, 그리고 뭐 보냈습니다 와, 메일이 와. 그냥 보내놨던 걸 쫙 열어봤더니 보기도 좋게 돼 있고, 디자인도 이쁘고, 원고도 제법 준수하네. 그 다음에 영상을 보냈어. 영상 봤더니 호감이 생겨.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뭐라 얘기를 해. 내가 담당자랑 감동받을 것 같은데, 한 번은 더 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해본 런칭 준비하는 이 품평회를 우리끼리만 놀고 이게 아니고 진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을 좀 따서 그거를 이제 각자 가지고 활동을 해보는 게 제 목표예요. 1년 사이클이 이거예요. 학기가 아니고 1년이 물론 수업도 당연히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렇게 조금씩 갈 거야. 조금씩 갈 거지만 지금 좀 창작 클럽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더 속성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죠. 지워가지고 4년간 가는 거예요. 이거는 4년간. 이거 언제 배웠습니다. 1학년 끝이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거부터 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는 일이. 평생. 안 그래요? 다시 또 차기작, 다시 또 차기작 하고 내가 몰랐던 걸 다시 깨닫고 계속 이 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운이 좋고 뭐 엄청난 실력자거나 이러면은 한 달 안에 이걸 마스터하겠죠. 누군가는 10년 동안 이걸 마스터 못하기도 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프로 작가라고 해서 이게 다 마스터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내가 얘기하면서도 내가 잘 못하는데 뭐. 자, 넘어가고. 또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제 요거를 위한 거예요. 요 단계를 위한 거예요. 브레인스토밍을 사실은 여러분 그 프로젝트 아이디어나 짜기 전에 또 한 번씩 굴려봤으면 좋았을 건데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해봤다 치고 잘 아는 개념 맞죠?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그냥 요거만 하면 돼요. 비판하지 말고 아이디어 수용하고 질본하는 양으로 막 세리. 엄청 톡을 치든가 엄청 많이 써오든가 그러다가 얻어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합 계산 이거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혹은 나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을 딱 해보면 알 거야. 꼭 말하면 몇 놈만 말해요.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회의할 때 내가 빠져주는 이유도 그게 있어요. 자꾸 내한테 뭐 기대할 거야. 막 들으려고. 그래서 그 중에 뭐 리더를 맡은 반장이 있다든가 뭐 학회장이 있다든가 뭐 교수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 입만 보면 뻐끔뻐끔 보고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이.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적은 이 종이를 내가 예를 들면 그 콘텐츠 프로젝트에서 요걸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적으면 그 사람한테 토스를 합니다. 거기서 뭔가 더 적어요. 근데 제 생각엔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생각이 이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넘겨요. 그럼 말해서 누구한테 비판받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이고 하니까 조금 자유롭게 침착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적어서 넘기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면 되고 오늘 이거를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러분 회의를 시켜줘야 돼서 1시간 반 정도를 내가 확보해 줄 거거든요. 아이디어를 적어서 전달합니다. 요거는 발언에 소극적인 사람도 대단히 좀 좋고요. 인원 장소 상관없고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디어가 대량으로 모여요. 이거는. 자, 이거 아이디어 한번 짜보세요. 말하면 이게 막상 떠듬떠듬하죠. 근데 일정량을 적어서 넘겨야 된다라는 그 즉석 과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수행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꼭 이 프로젝트라든가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 평소 여러분 연구할 때 이 방식으로 혼자 한번 돌려보세요. 단어 하나 잡고 뭐 잡지? 단어 사과 잡을까? 사과 말고 치킨 잡을까? 단어 하나 먼저 잡고요. 여러분이 단어 하나 잡고 중심에 넣고 이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가요.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이 형태나 이미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많이들 놓치거든요. 카테고리로 뻗어나가요. 하나는 분해고, 하나는 강조고, 하나는 결합입니다. 뭐냐면 치킨이다. 내가 분해해 볼게요. 치킨 다리, 치킨 목살, 치킨 껍질 이렇게 나와요. 그죠? 치킨을 강조해 볼게요. 바사사삭 소리, 기름지고 와 맥주 땡기네, 뭐 이런 얘기들을 내가 적는다. 와 술 한잔, 뭐 회식에서 뭐 썸이 나오겠네, 뭐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어떤 그 강조하는 거고, 결합은 치킨과 치킨에 어울리는 거 치킨 무가 없으면 뭐 어떡하지?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을 쪼개서 깍두기로 만들어 볼까? 수박 껍질 무, 뭐 이런 식으로 무를 이렇게 채로 썰어볼까? 뭐 채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를 아이디어 결합시키는 쪽으로 한쪽은 계속 나가고요. 한쪽은 이 안에 있는 요소가 뭔지만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살, 가슴살 이거 말고 뭐가 있을걸? 그 안에 또 뭐 있어요? 치킨 안에 뭐 뼈도 있고 많죠. 그 다음에 뼈 안에 뭐 혈관도 있을 것이고, 치킨 안에 혹시 품고 있던 알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생각이 이제 그 안으로 더 현미경처럼 가는 거고, 하나는 망원경처럼 가는 거고, 하나는 막 이렇게 썩는 거예요.
요 카테고리로 각각 가시는 과정에 브레인스토밍 한번 나중에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EX 해놓은 거는 제가 그 좀비 콘텐츠 준비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한글 문서에 쫙 적어놨거든요. 그 중에 일부예요. 좀비로 분해를 식으로 가면 썩은 눈, 뒤틀린 뼈, 부러진 네일아트, 찢어진 정장. 사실 여기까지 가면 지금 결합한 거예요. 사실은 결합한 거예요. 그냥 부러진 손톱이면은 분해인데, 부러진 손톱인데 이왕이면 네일아트 하는 분의 손톱이 부러진 상태면 더 인상적이겠네라고 생각이 되면은 결합이 섞인 분해 과정의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찢어진 정장. 그렇죠? 정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강조, 포효하는 소리, 침 흘리는 것, 씹어뜯기, 달려들기 막 이런 것들이 좀비의 특성을 강조한 것들이구나. 내가 계속 그 속성을 이렇게 가는 거죠. 결합은 신데렐라와 일곱 좀비 괜찮겠는데, 뭐 플랑이 날아다니는 공룡 좀비 괜찮겠는데, 로봇 AI 좀비 호라. 그 다음에 언데드 연산군 어떨까? 뭐 이렇게 막 내가 적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언데드 연산군 이런 작품이 나온다 솔깃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왜 내가 이렇게 막 소스를 오픈할 수 있죠?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사실 그냥 똥이에요. 아이디어 2, 3단계에서는 무슨 아이디어들 마구마구 적어야 돼요. 내가 우려되는 건 로그라인 100개씩, 막 10개씩 해와.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가 막 유출될까봐 또 소극적으로 임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아이디어는 그 추상화 단계는 오히려 제일 쉽고 실행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보고 도둑 맞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로 4가지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까 카테고리랑 달라요. 분해, 강조, 결합이 아니고 인물, 사물, 장소, 사건별로 나눕니다. 인물, 사물, 장소, 사건별로 이제 카테고리를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좀비로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만 해볼래요? 좀비로 사물로 뻗어 나가볼래요? 사물로. 그 다음에 좀비로 장소로 뻗어나가 볼래요? 학교.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이런 작품이 있으니 뭔가 아니면 뭐 새로운 장소 없어요? 피하가 있는 장소? 뭐 북극? 또 어디 없나? 좀비가 아직 안 나온 그런 공간 없을까? 물론 거의 없어요. 저도 그때 엄청 조사했는데 웬만한 장소, 웬만한 설정,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좀비에서. 지금 뭐 저런 생각을 이것도 없어요. 태아 좀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다 나와 있어요. 내 생각은 여러분은 브레인스토밍은 이건 나왔을 건데 하고 말 안 하면 브레인스토밍이다 아니다? 아니면 말을 해야 돼요. 일단 자꾸 애기, 삼촌, 고모, 교수님, 조교수님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학기 전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적을 때 멈추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건별로 좀비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좀비를 치료할 거냐, 좀비를 막을 거냐, 좀비를 퇴치할 거냐, 좀비랑 전쟁을 할 거냐 등등도 여러분 사건을 촉촉촉촉 갑니다. 혹은 특정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에다가 좀비 요소를 넣어도 됩니다. 그게 결합이에요. 6.25 때 좀비를 넣으면 아시겠죠? 아마 그런 작품 없을 거예요. 또 뭐 있노? 세월호 때 좀비를 넣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좀비를 넣으면 이렇게. 근데 그건 여러분이 하기 나름대로 사건 자체에 넣으셔도 되고 사건을 만들어도 돼요. 자, 이때 구두와 필기를 따로 하는 방법을 좀 해볼 거예요. 구두로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필기로 해보는 경우가 각각의 장단이 있거든요. 구두, 필기 따로 하는데 동시에 여러분이 여러 명이서 회의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뻗어갔잖아요. 이제 한참 뻗어갔다 쳐. 종이가 몇 장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쉬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빨간 펜을 하나 딱 들고 느낌이 오는 단어만 따로 체크합니다. 이거 괜찮았어. 내가 이런 생각도 했나? 뭐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이거 괜찮니? 요거 얘들만 따로 모아놓습니다. 여러분의 무슨 창고가 되냐면 그 아이디어 창고가 돼요. 알겠죠? 물론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창고를 예를 들면 누가 좀비에 관해서 1000가지 단어를 적어놓은 아이디어 창고 문서를 내가 입수했다. 그거 내 겁니까? 아닙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머리 아프다 또 뭐 있지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체크하는 거 100개를 모은 게 내 거지. 어디가 길에서 주웠다. 나 이제 대박 나는 거야?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왜냐면 지가 만든 게 아니거든. 못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해서 느낌이 오는 이 아이디어 창고를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십니다. 네이버 메모든 에버노트든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다가 업로드를 해놔요. 언제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게. 그러다가 뭔가 생각이 안 풀린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뭐 액션 장르로 브레인스토밍 해놓은 아이디어 노트가 있는데 가서 좀 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보면은 아, 이건 촌스러운데 뭐지? 지우고 이게 이제 돼요. 아 이건 진짜 괜찮았던 거네. 내가 몰라봤네. 이렇게. 그렇게 텍스트로 돌려보시고 자, 그 다음 이미지 방식이에요. 브레인스토밍인데 이미지 방식으로 해본 적 있는 사람? 없어? 오늘 지켜보면 좋겠는데. 자, 두들이라는 방식은 있어요. 생각 없이 막 끄적끄적거리는 낙인데 아까는 비슷한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서 갑니다. 치킨 그리고 목살 그리고 뼈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좀비로 따지면 뭐 나가자면 공룡이 어떤지 뭐 이렇게 썸네일 스케치처럼 후딱후딱 갑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실루엣 연습인데 얇지 않은 두꺼운 도형을 신속히 만들 수 있는 화구를 저는 추천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화구를 추천하게요? 내가 실루엣으로 폰티를 짜야 되는데 그래서 보자 여기 이 정도가 좋겠네. 이럴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잘라야 되거든. 그래서 필압을 아주 세게 예를 들면 저 뭐고 브러쉬로 따지면 필압을 아주 세게 내가 여기서 살짝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내가 힘을 주면 확 이렇게 확대되는 거 있죠. 그런 브러쉬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 실루엣 연습을 합니다. 실루엣 연습을 왜 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놨다 실루엣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해놓은 그 실루엣으로 짠 그 낙서와 약간의 폰티를 봤을 때 잠깐만 이거는 얼굴 두 개로 딱 맞부딪혀가지고 거의 맞닿을 정도로 신경전을 벌이는 걸로 하자. 이거는 이쪽에 우리 편이 몰려있고 지금 좀비들이 몰려오는 이 화면 구도로 써먹자. 이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게 돼요. 실루엣 폰티라든가 실루엣 이 낙서 연습을 하면.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빈 공간에서 자 이제 좀비가 달려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하면 조금 거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면적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러면 요거는 좀비가 내가 이렇게 책상 밑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쳐다보는 구도를 써봐야지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요게 요 두들 방식. 그러니까 생각 없이 끄적거리는 낙서인데 실루엣 연습을 하면은 요게 좀 빨리빨리 그 폰티가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구를 할 때는 무슨 화구가 좋겠어요? 마카 이런 거 좋겠죠? 마카 써본 사람 싹싹 나오잖아요. 그죠? 제법 두꺼운 거, 아니면 붓펜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 뭐고 그 일본 거 있잖아. 확 칠해지는 거. 그런 걸로 실루엣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스페이스랑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여러분이 잘 안배하는 거죠. 요게 포지티브고요. 요게 네거티브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폰트를 딱 실루엣으로 봤을 때 지금 칼 들고 혹은 총 들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인데 실루엣으로 따졌을 때 뭔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색하게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칼이 보이고 달려오는 팔이 보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실루엣이 뭔가 싹 보여야지 독자도 쉽게 보겠구나 요 감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러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이미지로 할 때 블러킹은 뭐냐면 복잡한 형태의 대상을 단순한 도형으로 치환해서 형태를 정말 간단히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허공에다 타블렛 빨리 한번 그려주세요. 허공에. 그렇죠. 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요 블로킹을 약간 평소에 좀 습관을 들이면 요거 투두를 할 때도 편할 것이고 이미지로 그거 할 때도 편할 것이고 빨리 속성으로 콘티 짤 때 좀 편합니다. 속성으로 콘티 짜는 이유는 속성으로 한번 쫙 짜요. 속성으로. 예를 들면은 자 5분 사실 이런 수업도 했었거든요. 콘티를 4페이지 분량을 주는데 지금부터 콘티 들어갑니다 하고 얼마나 주냐면 5분을 줘요. 5분에 할 수 있겠어요? 5분 동안 짜려면 근데 완성 못하는 개념은 안 돼요.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5분 안에 한 4페이지 정도 달하는 그 콘티를 속성으로 짜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묘사할 시간이 없어요. 요걸로 가야 돼요. 인물 팍 하나 그 다음에 너는 뭐 이렇게 빨리 억수 빨리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갑자기 보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면 내가 참고할 레퍼런스를 방금 내가 또 다른 자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수정안이 보여요. 여기 급했다. 호흡이 바쁘다. 그럼 내가 다시 제대로 콘티를 잡는 거죠. 한 1시간 정도 공들여가지고. 이 속성 때문에 1시간 걸려요. 속성을 안 하면은 이틀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저는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저 허공에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그 연습을 내가 어떻게 얘기했나? 네, 20대 때 많이 그러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운동 다 한 다음에 집에 와서 막 내고공에 그렸던 그거를 빨리 잊어먹기 전에 빨리 요 실루엣으로 빨리 옮겨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면은 시간 단축 많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훅 차별화는 누명을 쓴 주인공의 복수. 이거 어때요? 뻔한 이야기죠.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이야기죠. 이런 단골 훅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변경하기 나름이고, 요걸 어떻게 변경하냐면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 아이디어 발상의 그 방법대로 무작위로 발상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뭔가를 추가합니다. 반복해요. 이렇게 남녀, 근데 거기다가 사랑인데 정말 근데 좀비가 친구,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계속 확장해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 구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결합하거나 삭제해도 됩니다. 남녀의 사랑 혹은 뭐 동성애.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나 입장 변화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신데렐라와 일곱 좀비인데요. 좀비 신데렐라와 일곱 충신들 이렇게 바꿔서 그 난쟁이들 입장으로 작품을 풀어나가셔도 되잖아. 그죠? 그게 이제 감정이입의 대상과 그 입장을 한번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그러기만 해도 이야기가 살아나요. 그 말레피센트가 그 안젤리나 졸리 나온 거 누구 입장으로 취하는 거죠? 마녀 입장으로 아니? 그런 식으로 빌런 입장으로 이야기의 중점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장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내 아이디어 빨리 뽑아내서 기획안 쓸 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데 시대, 나이, 성별, 장르, 스케일. 여러분 작품 아무거나 얘기 들어보세요. 뭐 하는 거, 영화나 아무거나. 응?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를 여러분이 저 조선시대의 저작거리 있죠. 저작거리에서 소금하고 뭐 이렇게 막 떼가지고 뭐 거부가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바꾸면요. 양반의 자제였는데 홍길동처럼 양반 핏줄이 아니라서 쫓겨났어요. 그럼 내가 보면 최고의 상인이 되겠다. 중상 농공처면 난 상인이 되겠다. 아버지 복수할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 조선에서 일어나는 그 거상이 됐다. 그런 얘기로 바꾸면요. 그렇죠? 시대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바꾸셔도 돼요. 이태원 클래스는 20대 젊은 애 청춘부터 10대 말 고등학교부터 30대, 40대 여기까지를 다룬 거잖아요. 나이를 노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청소년으로 바꿔도 돼요. 그죠? 혹은 성별을 바꿔도 됩니다. 성별 혹은 장르를 바꿔도 돼요. 이태원 클래스는 어떤 성장물인 동시에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감정적 복수의 완성을 하는 이야기일 텐데, 그거를 장르 자체를 여러분이 바꿔셔도 돼요. 그렇죠? 뭐 SF로 바꾸든 스릴러로 바꾸든. 스릴러로 바꾼다면 또 그 회장도 조금 더 막장이겠죠. 첩자도 보낼 것이고 암살 시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분위기가 약간 어두워지겠죠. 그 많이 나오는 그 음악, 이렇게 사람 목 돋는 그 청춘의 음악이 저도가 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음악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렇게. 아니면 스케일을 바꾸셔도 됩니다. 이태원 클래스는 근데 스케일이 커졌어. 처음에 학우물인 줄 알았다가 지금 세계에서 그 기업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이 스케일 자체를 전 지구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정말 동네로 좁히든가 이렇게 스케일을 바꾸기만 해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훅 차별화가 됩니다. 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자, 컨셉 아트도 이제 완성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컨셉 아트의 스케치를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작가와 작품의 정체성이 보여야 되고, 스타일이 나타나야 되고, 작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좀 보여야 돼요. 완성된 건 지금은 스케치니까 작화 방법이 안 나오겠지. 근데 아까 레퍼런스만 준비한 친구 있다면, 그거는 작화 방법이 보이는 거죠. 채색 방법이라. 그다음에 캐릭터 배경 등이 나타나는 한 장의 이미지만 다 완성하면 컨셉 아트는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몇 시에요? 2시 28분이요. 2시 28분? 2시 28분? 35분? 어때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한 20분만 더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회의할 시간 줄게요. 자, 그 다음 웹툰 수학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거를 잘 안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프로모션의 단계이기도 하고, 웹툰 기획할 때 프로덕션 단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자, 수학은 내부 환경에 강점과 약점은 있잖아요. 내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지금 현장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와 위협, 요걸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공모전 발상 연구 수업이라든가 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게 약간 겹치는데,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든가 사회적인 행정과 서류 프로젝트 진행하는 이 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하는 학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언제까지 독고다이로 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강점을 살리고 약점 죽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한다. 요것들이 가장 모범인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들 다 성공했겠죠. 작가들도 다 성공했겠죠.